자, 시작! 반갑습니다. 자, 반갑이. 여러분, 우리 세 번째 대단원이 뭐였냐면, 문자와 식이라고 하는 대단원이고요. 문자와 식이라고 하는 대단원이고, 첫 번째 파트가 뭐였냐면, 파트 1이 문자의 사용과 식의 계산.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여기에 세 개의 중단원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중단원이 뭐예요? 문자의 사용. 문자를 왜 사용하는지, 그죠? 문자를 왜 사용하는지부터 배웠고, 그리고 사용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식을 간단하게 나타내는 것. 요거를 잘 이야기했었죠? 그죠? 문자를 왜 사용해요? 식을 잘 만들려. 그래서 식을 잘 만들려고. 식을 잘 만들면 뭐가 좋아요? 답을 찾기가 쉬워요. 좋아요. 그죠? 그래서 문자를 사용하고, 문자를 사용하면서 식을 만들 때 좀 더 간단하게, 손쉽게 쓸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뭐, 곱셈이나 나눗셈 기호도 생략하고, 이런 걸 했었어요. 기억나요? 기억나죠? 그래서 이렇게 했었고, 두 번째, 다항식과 1차식이라고 하는 아이를 배웠어요. 다항식해서 이제 항으로 이루어진 식들. 한 개냐, 두 개냐. 한 개 이상이면 다항식, 한 개면 단항식. 뭐 이런 것도 항이 뭔지 배웠고, 개수가 뭔지 배웠고, 그죠? 기억나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항식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배웠고, 1차식에서는 뭐, 미지수의 최고차항이 1차면 1차식이고, 2차면 1차식이 아니고, 그리고 분모에 있으면 아니다. 뭐 이 정도까지는 그냥 배웠어요. 그죠? 기억나죠? 그 다음에 영상 때 뭘 했었냐면, 1차식의 계산. 1차식의 계산을 하면 선생님이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정리가 된다 그랬죠. 더해주거나 빼주거나 곱해주거나 나눠주면 식이 정리가 돼서 생각해야 되는 항이 줄어요. 항의 개수가 줄어요. 엄청나게 좋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가,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제로 다 뭐 한 거냐면, 식을 잘 만들고 이쁘게 잘 정리를 한 거야. 식을 잘 만들고 이쁘게 잘 정리를 해서 드디어 파트 2, 오늘 배우는 여기에서 1차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뭐라고요?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의 풀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 중에 그러면 1차 방정식이 뭔지부터 좀 배워야겠죠? 그래서 1차 방정식이 뭔지 좀 보자. 방정식과 항등식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방정식과 항등식. 이거는 둘 다 어디에서 있는 아이냐면 등식이라고 하는 아이에서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런 등식. 뭐라고요? 등식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그럼 등식이 뭔지 좀 알아보면, 같다는 같을 등자야. 같다를 나타내는 식이야. 그러니까 같다를 나타내는 식이죠. 자, 그럼 등식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같음을 크기가 같음을. 자, 뭐가 같은지는 알아야지. 그죠? 부호와 크기가 같음을, 그죠? 크기가 같음을 나타내는 식. 근데 뭘 이용하냐? 같다라고 하는 걸 뭘로 나타내냐? 이렇게 등호로 나타내요. 뭐라고요? 등호로 나타내요. 등호로 놓고서 이쪽에 있는 좌변, 이쪽에 있는 우변의 부호와 크기가 서로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딱 연결해 놓잖아요? 그럼 이거를 등식이라고 불러요. 이해되니? 이 등식에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뭐가 있어요? 미지수항이 있어요. 한번 보자. 이런 거지. x 플러스 2는 3x-1이다. 3x-1이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쪽에 1차식, 이쪽에 1차식. 이렇게 1차식의 좌변과 우변에 써있고 그게 서로 크기가 같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등식이라고 불러요. 자,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을 뭐라고 부른다고? 오른쪽을 뭐라고 부른다고? 자, 이렇게 통틀어서는 물어.
양쪽 한꺼번에 다 얘기할 때는 양변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양변. 양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이제 등식이라고 하는 거고, 그 안에 그러면 방정식은 뭐고, 항등식은 뭐냐? 항등식부터 먼저 얘기를 할게요. 항등식은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자, 보시면 알겠을 이렇게 미지수가 있어요. 미지수를 포함한 식이면, 미지수에 우리가 실제값을 대입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실제값을 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실제값을 대입할 때, 실제값을 대입했는데도 항상 양쪽에 등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항상 양쪽에 등식이 성립. 미지수 값에 상관없이. 미지수 값에 실제 값을 넣어도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고. 어떤 수를 넣어도 양쪽이 성립한다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항등식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 2x 플러스 4는 2에 x 플러스 2다. 이런 식으로 식이 있으면 x의 양쪽에 똑같이 1을 넣어봐요. 그러면 1을 넣으면 2는 2 더하기 4는 좌변이 얼마예요? 6. 좌변이 6이고 여기에다 1 넣는다 그랬죠? 1 더하기 2는 3 하고 여기하고 뭐 하는 거야? 곱하면 6이죠. 그러면 좌변도 아까 얼마였어? 6. 우변도 6. 그래 같죠? 좌변은 그럼 선생님 1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0 넣어보자. 0. 2 곱하기 0 하면 얼마예요? 0. 그죠? 0 더하기 4 하면 4. 그죠? 좌변이 얼마예요? 4. 이쪽 우변에도 x에 0 넣어보자. 0 넣으면 0 더하기 2 하면 얼마예요? 2. 2하고 여기 있는 아이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곱해요. 곱해요. 그죠? 그래서 이쪽도 크기가 4. 4가 돼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항상 어떤 수를 넣든 미지수에 상관없이 미지수가 어떤 수가 되든 상관없이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아이를 항등식이라고 불러요. 그럼 방정식은 뭐냐? 방정식은 이렇지 않아. 자, 항상 이렇게 등식이 성립하는 경우를 참이라고 부르거든? 뭐라고요? 참인. 자, 이런 상황인데, 참인 상황이 아니야. 자, 이렇게 미지수에 따라, 뭐라고요? 미지수에 따라 등식이 성립하는 참의 경우와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 거짓의 경우가 나타나요. 알겠어요? 미지수에 따라 참, 거짓 상황이 나와. 그런 아이들을 방정식으로 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방정식이에요. 여기에 1 넣으면, 그죠? 1 넣으면, 자, 여기에 1 넣는다고 봐봐. 1 더하기 2는 3이고요. 여기다 1 넣으면 3 곱하기 1은 3. 3에서 1 빼니까 2죠. 그래서 여기는 3이고 여기는 2니까 등식이 성립하지 않죠. x가 1일 때는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방정식에서 x가 1일 땐 거짓이다. 이렇게. 그럼 이걸 구하면 참인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참인 상황을 우리가 처음 배울 땐 어쩔 수 없어요. 일일이 다 넣어봐야겠죠? 어쩔 수 없어. 근데 그 일일이 다 하려고 이거 미지수 방정식을 만들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 푸는 방법이 다음 이 소단원에서 나와요. 네, 방정식이 뭔지는 알겠죠? 네. 자, 보세요. 자, 참이 되는 때에 x를 해라고 불러요. 해. 그 방정식의 해다, 이렇게.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참이 되는 값을 해다. 라고 불러요. 알겠죠? 어렵지 않죠? 자, 미지수가 뭔지도 알겠죠? 이런 x를 미지수라는 건 알고 있지? 앞에서 가르쳐줬지. 자, 그럼 등식의 성질을 보자. 자, 2번. 그럼 이런 등식이라고 하는 아이를 놓고 두 번째 등식의 성질. 정의를 알았으니까 이제 성질을 알아봐야지. 등식이 어떤지. 성질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성질은 되게 쉬워요.
등식의 양변에, 주어진 등식의 양변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 줘도 등식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양팔저울 생각하면 돼요. 양팔저울. 양팔저울처럼 양쪽에 똑같은 무게를 더하거나 양쪽에 똑같은 무게를 빼거나 똑같은 크기만큼을 곱해주거나 나눠줘도 양팔 무게 저울은 바뀌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것처럼 등식의 성질도 뭐가 아닌 0이 아닌 같은 수, 당연히 같은 수죠, 그죠? 같은 수를 양변에 더하거나 빼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 주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변하지 않는다를 이제 좀 그럴싸하게 얘기한 게 성립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루어진다 라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눈으로 보여줄게요. 여기는 x 아이고 눈으로 실제로 보여줄게. 너네들이 좋아하는 거지. 여기 6 더하기 4는 얼마야? 10이죠. 6 더하기 4는 10이야. 그지? 근데 6 더하기 4는 10인데 여기 양쪽에 여기에도 3을 더해. 그리고 이쪽에도 3을 똑같이 더해. 그러면 좌변은 13, 우변도 13. 이거 등식 같다라는 의미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 이해돼요? 여기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좌변에 똑같이 여기에도 2를 빼고 여기에도 2를 뺄게. 그러면 6 더하기 4는 10이고 10에서 2 빼면 8. 10에서 2 빼면 8. 달라져요? 아니죠. 이런 식이라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렇게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어도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주거나 곱해주거나 나눠줘도 상관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얘가 아직 알지 못하는 수지 수가 아닌 건 아니잖아. 그죠? 미지수 말 그대로 아직 알지 못하는 수야. 수가 아닌 건 아니야. 어차피 구해야 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방정식을 풀기 전에 잠깐 맛을 보여줄게. 여기에서 우리가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모른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일일이 다 넣어봐야 된다 그랬어요. x가 1일 때, x가 2일 때, 근데 여기 재수가 좋게 x가 2일 때, 그죠? x가 2일 때 5를 더해서 7이 되는 거야.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다? x다. 그치? 그러니까 x만 한쪽 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여지면 구해진다는 거예요. x는 얼마다 이렇게. 그 말은 뭐냐 하면 좌변이든 우변이든 한쪽 변에는 개수가 1인 x만 있으면 그 값이 얼마인지 바로 맞은편 변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야.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 x만 있게 해주면 돼요. x만 있게 해주려면 등식의 성질 중에서 여기서 뭘 이용하냐? 양쪽에 방해가 되는 이만큼을 오히려 빼주는 거예요. 자, 좌변에 이렇게 써있는데 5만큼 빼주고 7에도 여기 왼쪽에 좌변에 5 빼줬으니까 우변에도 5를 빼줘서 자 그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자 먼저 계산하면 0이죠? x만 이렇게 남고 2 이렇게 아까 우리가 x가 얼마였던 거 기억나죠? 2면 일일이 다닐 때 운이 좋게도 2면 됐었다라고 하는 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방정식의 해를 찾는 거야. 참인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찾는 거야. 알겠어요? 참인 경우, 즉 해가 어떻게 되는지를 찾는 거예요. 이렇게. 자,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미지수 x의 개수가 1인 그리고 맞은편에 뭐가 한쪽 변에는 요것만 있으면 된다고. x 개수가 1인 x만 딱 이렇게 있으면 된다. 그럼 해가 구해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돼.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까요? 그죠?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 조심해야 될 거예요.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눠주는 요 경우를 특히 조심하세요.
0이 아닌 같은 수.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걸 다 기호로 쓰면 이런 거예요. A하고 B가 있었는데 양쪽에 똑같은 C를 더해도 상관이 없고, A에서 B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양쪽에 똑같이 C를 빼도 상관이 없어. 근데 똑같이 이렇게 B지. B에 C를 곱해줘도 상관이 없어. 근데 마지막에 A 나누기 C, B 나누기 C 할 때 여기 조건이 하나 있어요. C는 반드시 0이 되면 안 돼요. 이 조건이 없잖아요. 이 조건이 없으면 이거를 써먹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서 그래요. 자, 왜냐? 자, 얘는 C분의 A고 얘는 C분의 B죠. 분모가 0이 되는 경우 우리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런 분모 있다고?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예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조건이 있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0이 아닌이라고 하는 말을 굳이 붙인 거야. 알겠니? 저 조건이 얘기가 안 돼 있으면 특히 여기에서는 말이 안 돼요. 곱셈까지는 괜찮아. 곱셈에 0 곱하면 0이랑 0 이렇게 되니까. 이해돼요? 근데 0으로 나눈다라는 건 아예 말이 안 돼요. 수학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전제 조건이 없는 이상 이 말 자체가 틀려. 이게 없으면. 그래서 이게 꼭 있어야만 써먹을 수 있다. 나눗셈은.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즉 0으로 절대 나누지 않는다. 그리고 그 말이 꼭 단서가 있어야 돼. 그죠? 단서가 있어야 써먹을 수 있어요. 단서 없이 코난이 범인 잡는 거 봤어요? 큰일 나죠? 그죠? 그냥 네가 범인인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안 돼요. 큰일 나죠? 자, 이렇게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러면 실제로 푸는 거 한번 보여줄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1-x, 1-x는 6x 플러스 7이다. 자, 6x 플러스 7이다. 이렇게. 자, 여기에서 잘 볼게요. 한쪽에 x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한쪽에 x 하나만 있으면 돼. 근데 여기 양면에 다 x가 있으니까 좀 번거롭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쪽에 몰아주기 위해 선생님이 뭘 하냐? 선생님이 우변에 x를 놓을 거고 좌변에 이렇게 수가 오게끔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좌변에 x항이 남아있게 하려면 무슨 소리냐? 양변에 x를 더해줘야 돼. 양변에 x를 더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자 보세요. 이쪽에 마이너스 x하고 플러스 x하고 같이 계산하면 뭐가 돼요? 0이 되죠? 왜냐면 좌변에는 1만 남는다고. 그리고 이 선생님이 무슨 말이냐? 우변에 x에 관한 항을 남겨놓을 거고 맞은편 좌변에는 상수항을 남겨놓을 거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는 6x 더하기 x니까 여기는 7x 이렇게 되겠죠? 응? 자, 그 다음에 7x 더하기 7 이렇게 되겠죠? 그죠? 7x 더하기 7이 될 거 아니에요? 여기 7x 더하기 7. 그죠? 이해되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자 보세요. 이쪽에 선생님이 우변에다 뭐만 놓을 거라고? 우변에 뭐만 놓을 거라고? x에 관한 항만 놓을 거라고. 그러면 누가 필요 없니? 7. 플러스 7이 필요 없으니까 선생님이 양쪽에 뭐 해주면 될까? 양변에 뭘 해주면 x에 관한 항만 남을까? 양변에 7을 더한다고? 양변에 7을 빼야지. 양변에 7을 빼야죠. 그죠? 그럼 여기는 1-7이고, 그죠? 여긴 7x 플러스 7에서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 7 이렇게. 이해되니? 그럼 여기는 1 빼기 7이니까 마이너스 6이겠네? 네. 그죠? 그리고 여기는 7x만 남겠네. 그죠? 7x는 뭐냐면 7 곱하기 x예요. 그죠? 양변 여기 x에 7이 곱해졌어요. 그럼 곱해진 7만큼 양변에 뭐 해주면 될까요? 그럼 뭐만 남을까? 이렇게 될까?
곱해진 7만큼 뭐만 해주면 이게 이렇게 될까? 나누어주면 돼. 그럼 곱해졌던 7만큼을 나누어준다. 나누기 7을 한다. 그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6 나누기 7. 그죠? 그리고 여기는 7x에서 나누기 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7 나누기 7은 1이에요. 그래서 x만 우리가 원하는 x만 딱 남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나누기 7은 부호는 마이너스일 거고 7분의 6이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실제 계산은 안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양변에 같은 수만큼 x만큼 더했고, 그죠? 양변에 같은 수만큼 빼주고, 그죠? 양변에 같은 수만큼 어떻게 해줬어요? 나눠주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거 1x 이거 찾을 때까지 양변에 계속 하나씩 해주는 거야.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설명할게요. 플러스 x만큼 마이너스 7만큼 나누기 7만큼 똑같이 다 해주고 나면 x는 이거다 라고 나온 거야. 그럼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네가 해야 될 게 있어. 정말일까? 정말 x에 이걸 넣으면 요 아이가 등식이 성립할까? 자, x를 하면 등식이 같아지는 참이 된다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네. 검산을 해봐야지. 검산을 해보자. 여기에 넣어볼게요. 원래 있던 원식에다가, 원래 있던 식에다가 이걸 넣어보면 되지. 그치? 자, 1 마이너스인데 x 대신에 마이너스 7분의 6 이걸 넣으면 된다고. 자, 그 다음에 6 대신에 x 대신에 마이너스 7분의 6 더하기 7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1에서 이걸 똑같이 음수를 빼줘요. 이거 어떻게 했죠? 결국엔 마이너스 뭐였어요 이거? 결국엔 플러스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고쳐주고 뒤따라오는 정수를 부호를 바꿔주죠. 네. 그러면 1은요 7분의 1 1이라고? 7분의 7 사람 놀래게 좀 하지 마. 7분의 7분의 7이잖아. 그럼 7분의 7 더하기 7분의 6을 해주면 되는 거야. 둘 다 양수고. 그지? 네. 그러면 결국엔 7분의 13이 되겠죠. 좌변은 7분의 13이라는 게 나와요. 그죠? 네. 여기 보세요. 자, 여기는 이렇게 곱할 건데 어차피 얘는 얘랑 곱해질 거 아니야. 분자랑. 자, 6이랑 곱해주면 7분의 36이야. 그지? 네. 근데 부호는 뭐겠어요?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 7분의 36인데 얘를 더해줄 거야. 7분의 얼마예요? 49죠? 그죠? 그러면 7분의 49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6 이렇게 되죠. 그러면 부호가 서로 다르죠? 다를 때는 절대값이 큰 쪽을 따라가죠. 49가 더 크죠. 그리고 크기를 더한다고? 빼요.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49에서 36을 빼요. 빼면 13이 나오죠. 그죠? 오. 그래서 이렇게 양쪽이 참이 되는 상황을 얘가 실제로 만들어주죠. 그래서 얘가 해가 맞다는 거예요. 오.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쭉 이걸 x를 구하고 그 다음에 요 y를 찾으면 검산을 해보면 돼요. 뭐라고요? 검산을 해보면 돼요. 맞았는지 틀렸는지. 이렇게 막 답이 분수로 나오면 좀 불안하잖아. 그치? 맞았는지 틀렸는지 좀 불안하잖아. 그러니까